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예 28,000달러까지 반납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28,000달러를 내줄 경우에 단기적으로 26,000달러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 만큼 지금 참 여러모로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이렇게 흔든 시장 외적 요소는 단연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시장 내적 요소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지연 소식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채굴을 엄청 어렵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난이도 폭탄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 시점이 8월 중순으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난이도 폭탄 투하 시기가 밀렸다는 것은 지분증명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11월까지는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 참 매번 연기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쉬움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 시세는 곤두박질 쳤고 무려 1,500달러까지 반납한 상황입니다. 1,800달러 회복을 노리고 있다가 아예 폭삭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대비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집중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앙화 문제, 공격 가능성,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부각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큰 변동성이 자리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연준이 6월 FOMC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는데, 원래는 금리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안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인플레이션 악화 상황이 확인되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멘트, 관련성 있는 멘트가 나올 경우에 시장을 또 한 번 흔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6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날씨는 참 좋은데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도 어쩌면 당분간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리스크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권 안에 자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거시경제적인 정책적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 내부 이슈까지도 잘 챙겨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의미 있는 대응 전략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참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28,000달러까지 깨지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경우에는 26,000달러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시간,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극단적인 공포, 지난주에도 극단적인 공포, 어제도 극단적인 공포, 오늘도 극단적인 공포. 이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참 길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려 48.5%를 돌파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전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1차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주요한 원인이었고, 이어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 시세가 주저앉은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지연 소식이 전해진 뒤에 현재 이더리움은 1,500달러를 내준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난이도 폭탄 이슈입니다. 난이도 폭탄은 의도적으로 채굴을 엄청 어렵고 또 느리게 만들어서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원래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이더리움 병합은 이후에 빠르면 8월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건데, 난이도 폭탄 일정이 8월 중순으로 다시금 연기가 되면서 이더리움 지분증명 8월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최근 롭스텐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웠던 부분인데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의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콘은
이더리움 병합 일정이 9월 또는 10월로 연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병합을 못할 가능성은 1에서 10% 정도다. 개발팀을 너무 강하게 푸시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양반 입이 좀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지난번에는 6월 지분증명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말부터 먼저 뱉었다가 또다시 지연이 되면서 욕개나 먹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도 전환 일정이 공식적으로 픽스가 돼야 전환이 이뤄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개발자 관련 멘트는 사실 신뢰도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많이 깎인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일정이 꼬이면서 시세가 한방 얻어맞은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디파이 플랫폼인 리도에는 이더리움 411만 개 넘게 현재 스테이킹이 돼 있는데 전체 스테이킹 물량의 32%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라켄의 110만 개, 코인베이스의 104만 개가 스테이킹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당장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여차하면 셀시우스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우려로 발전한 상황입니다. 만약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더리움 물량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더와 ST 이더 사이의 1대1 패깅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스테이킹된 이더와 스테이킹한 투자자에게 대신 발행한 ST 이더는 당연히 1대1의 정확한 가치가 유지가 돼야 하는데,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일종의 뱅크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게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지만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위험, 이른바 테일 리스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테라 사태, 셀시우스 사태 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우려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재단의 리서처 데니 라이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테일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면서 리도의 전체 스테이킹 물량 3분의 1이 묶여있는 상황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도가 안전성을 위협하거나 이 검열 공격을 유도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복구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더 키웠던 것은 앞서 웹3 전문 트위터 계정인 스몰캡 사이언티스트가 ST 이더와 이더 풀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ST 이더 가격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ST 이더와 이더 커브 풀을 통해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현재 커브 풀의 자산 비율이 이더가 25%, ST 이더가 75%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3% 수준의 슬리피지가 발생해서 ST 이더가 이더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추정되는 고래 지갑이 슬리피지로 인한 손실까지 감소하면서 5만 ST 이더를 이더로 환전을 하며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라메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ST 이더의 대규모 보유자인 셀시우스 때문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셀시우스는 방만한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투자자들의 ST 이더를 상환해 줄 수 있는 이더 준비금 물량이 빠르게 고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다가 셀시우스까지 청산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고래들이 ST 이더를 이더로 환전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셀시우스의 청산을 유도하기라도 하고 이를 통해서 숏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한다면 제2의 테라 사태와 맞먹는 수준의 일련의 사태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테라 사태 이후에 이 디파이 시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지분증명 전환 업그레이드 지연 소식으로 이더리움 자체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앙화 리스크가 튀어나온 데다가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이 스테이킹 시스템에 대한 우려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더리움은 10주 연속 하락이라는 나름의 기록적인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대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 안 그래도 힘이 빠진 비트코인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 중앙화 리스크는 아직 현실화된 리스크가 아니고 나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워낙 이더리움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앞으로 꽤나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스 카이저가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그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 주도의 초당적인 암호화폐 법안은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멍청한 법안이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로 증명 가능한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해당 법안은 망신을 당한 알트코인들로부터 로비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고 SEC와 CFTC의 기능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XRP의 증권성에 대해서 리플이 이더의 이전 사례를 언급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XRP와 이더 모두 틀림없는 증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초당적인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 있다라면 이 논의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어떤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건 어떤 코인이 SEC의 타깃이 되느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SEC든 CFTC든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면 증권이든 상품이든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 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더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 또는 상품,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는 이더와 XRP에 대해서 일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서 상황을 더 재밌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데 중요한 지점은 뭐가 증권이고 뭐가 상품인지 이걸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렇게 제도권에 안착시켜서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안정적인 과세 대상으로 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한데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 교통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은 정말이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서 숏포지션 청산 소식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 이슈는 한국 시간으로 16일 새벽 3시 30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0.5%포인트 인상이 가장 유력하지만 여기에서 7월 이후 상황에 따라서 0.75%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멘트가 나오기라도 하면 시장은 한 차례 더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연준이 인플레이션 컨트롤에 자신감을 보인다라면 반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소식을 살펴보면서도 기운이 다소 빠질 정도로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 흐름들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